안녕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식품 인허가 종류 수석 행정사 TV 오늘 유정숙 편집장님 또 네. 오늘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네. 자, 반드시 알아야 할 식품 인허가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는데요. 약간 좀 어색하네. 왜냐면 내가 오늘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궁금한 걸 답할 사람이 이렇게 막 앞에 인사를 하면 네. 내가 게스트인가 조금 여러 가지 좀 헷갈리네요. 네. 아이, 네. 저야 뭐 네. 이렇게 형식을 따지지 않으니까. 아, 네. 네. 형식을 어쨌든 좀 따져요. 좀 저는, 따지- 예, 저는 은근히 따져요. 형식도 따지고, 이렇게 네. 누가 먼저 하냐도 굉장히 예민하고, 알겠습니다. 예. 또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옆에서 먼저 하면 상처받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 네. 혹시 A형인가요? 네, 저 O형인데요. O형인가요? 네. 화면은 계속 나옵니다. 네. 아,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네. 감독님이 이상한 그 신호를 주셔가지고 지금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네. 갑자기 순간 뭐 저기 이상한 말 나올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네. 우리 그 식품 관련된 얘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또 오늘도 이제 식품 관련된 인허가 얘기 네. 오늘 또 해주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는 그 우리가 조금 쫀득이는 맞아요. 쫀득이 얘기하다가 햅섭에 네, 햅섭 맞죠? 맞아요. 네. 햅섭에 이게 그 승인을 받은 거냐? 네. 그 표시가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가 뭐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이 방송 보고 네. 저처럼 쫀득이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방송 인상적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쫀득이를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요새는 쫀득이 하니까 저만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니 쫀득이를 튀겨서도 조금 제품이 나오고 아, 거기에 그래요? 맵게 매운 쫀득이. 아, 매운 쫀득이? 예, 매운 쫀득이도 지금 네. 팔아요. 아. 지금 휴게소에서도 몇 개 본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어쨌든 포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포장돼 있죠. 그럼 거기에도 햇섭, 표시돼 네, 있겠죠? 과자는 무조건 네. 햇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과자라고 해서 과자에 식품이 들어가면 네. 무조건 햇섭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과거에 보면 우리 어릴 때 그 학교 앞에 문방구 있잖아요. 네. 문방구에 가면 그 이렇게 하나씩 사탕도 있고 뭐 과자도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그게 어떤 그냥 비닐봉지에만 들어있고 어떤 뭐 제조사나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 우리 행정사님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 저는 세대가 다른 것 세대라.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초등학교 앞에 네. 이제 문방구에 네네. 뭐 뽑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용돈이 없으니까 네네. 이게 그 부족한 돈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네네. 식품을 샀었죠. 그쵸. 그런데 거기 보면 포장지에 정체불명의 그러니까 네, 저 그런 지금 제품이 생각하니까 많았었죠. 어릴 때 네. 그 비닐봉지가 그냥 투명 비닐이 있잖아요. 네. 투명 비닐에 그냥 사탕 이렇게 싸서 네. 그냥 팔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포장도 없이 네. 그냥 그렇게 놓고 팔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죠. 네. 신분 표시 안 하고 그렇게 네. 팔면 무려 3년 이하 징역. 그러니까 조그만 사탕 네, 하나도 3천만 다 원의 포장이 벌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아. 표시를 식품들이 다 무조건 표시하게 네네.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어떠한 제품인지 다 그 신고도 다 해야 되고요. 그걸 품목 제조 보고라고 하는데 네. 이 신고도 다 해야 됩니다. 아. 이제는 다 옛날보다 이제 그러한 식품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막 흔히 말하던 학교 앞에 뭐 네. 불량식품 먹지 마라. 불량식품이라고 자체가 없는 거네요. 네, 지금은 그쵸? 네. 지금은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전부 다 여러분이 식품안전나라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딱 식품안전나라 치시면 그게 모든 식품 그리고 네. 모든 제조사가 다 검색이 돼요. 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이거 약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네. 아니면 먹고 막 배 탈났다. 네. 연기를 내야 되네. 배 아파. 이거 누가 만들었지라고 불안해.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인터넷에 그 식품안전나라 네. 보시면 오른쪽 이게 뭐 이미지가 딱 뜨면 좋은데 거기에 딱 검색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오늘 붕어빵 네. 있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하겠는데 이거 놓고 우리 먹는 주제가 거야. 식품이니까 네. 약간 먹방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그쵸? 딱 여기 즉흥적으로 우리 유정수 편집자님이 딱 네. 이렇게 빵 하나 놓고 먹으면서 하면 안 네. 되냐. 네. 어차피 뭐 네. 시청자들이 뭐 우리 먹으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들. 네. 사실 시청자가 많지는 않지만. 음주 방송은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지금 골프 모양으로 돼 있는데 골프빵? 네. 어쨌든 호두 과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호두빵처럼 이런 걸 만약에 포장을 해서 네. 팔겠다라고 하면 이때서부터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네. 그 이 빵이 그 보통 카페에서 많이 이걸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붕어빵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골프빵으로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붕어빵처럼 이 기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카페에서 하는데 카페에서는 포장되어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서는 직접 본인들이 제조한 다음에 손님에게 바로 팔 수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그 제조하는 걸 보여주지 않잖아요, 손님한테. 아, 그러긴 한데 네. 누가 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표시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는데 네. 보통 식품위생법에서는 뭐냐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그 취지도 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원래는 네. 옛날에는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이제는 정보를 알려주자라는 그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식품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제과점에서 샀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바로 알잖아요. 그쵸. 네. 잘해서 먹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그 지금 말 그대로 그 샀던 곳에 가서 네네. 내가 항의도 그쵸.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걸 내가 산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식품 판매, 넓게는 판매업이죠. 네, 그렇죠. 보통은 식품 적개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식품? 접개업. 식품 적개법이요? 아니 접개. 그러니까 접개? 네, 그러니까 한자처럼 너무 표현이 어렵다. 이 옛날 한자 식품 표현, 접개. 접개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접할 접, 뭐 손님 객자, 손님을 접한다라는 업종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손님을 네. 보자마자 손님에게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총 6가지로 네네. 식품 접개업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카페나 네. 그럼 붕어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럼 우리가 실외에서 네. 그 붕어빵 이렇게 천막 쳐놓고 붕어빵 팔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굽는 걸 바로 보니까 맞아요. 네. 바로 보니까 그거는 포장이 안 돼서 되는구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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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낮은 단계에서 제일 쉽게 보시면 제과점. 제과점도 식품 접개업의 하나이고 네, 여러분이 제일 그쵸. 많이 쉽게 생각하는 카페. 그렇죠. 카페는 보통 휴게 음식점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우리가 말하는 음식 먹는 곳. 근데 네. 휴게와 일반 음식점의 차이는 술을 파냐 안 파냐. 네. 일반 음식점은 술 팔잖아요. 네, 술을 팔 수 있는 네네. 거고. 그 휴게 휴게소는? 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없어요. 휴게 음식점이라는 게 뭐 어떤 그냥 휴게 음식점? 구분만 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손님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니면 음식의 종류가 빵도 음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빵집은 그럼 휴게 음식점이네. 사실 일반 음식점에서 빵집을 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왜냐면 와인도 팔 수 있잖아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파냐 안 파냐의 구분으로 하는데 다만 술을 안 판다라고 하면 휴게 음식점으로 보통 하죠. 왜냐면 약간의 그 신청하는 기준이 달라요. 예, 신청하는 서류상에서 아니면 시설을 갖춰야 되는. 사실상은 신고만 하면 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지금 자막에 우리 감독님이 뭔가를 하나 써놓으셨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요. 네네. 보통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이제 식품 인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사실 여기 이제 방송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보통 스크린 골프장에서 찾아오는 고객에 따라서 약간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저기 스크린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스크린이 안 보이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스크린 그럴까요? 골프장에서 이 골프빵, 이 골프빵을 스크린 골프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래요. 근데 이제 그 판매할 경우에 식품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네네. 지금 이제 질문을 이제 다른 곳에서 올려주셨는데 스크린 골프장에서 지금 보이는 이 골프빵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를 누가 물어보셨나 봅니다. 그러면 스크린 골프장은 정확하게는 이제 운동시설 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음식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팔면 안 돼요. 그럼 팔면 안 되는 거네, 골프빵? 네, 그 안에서는 다만 아쉽다. 팔려면 따로 공간을 구획을 나눠 가지고요. 거기에서는 보통 휴게 음식점을 신고하거나 그래서 한 사업장 공간에 한 사업자가 2개를 사업자를 쓰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게 칸막이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네, 사업자가 2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주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스크린 골프장을 뭐 네. 골프 잘 못 쳐요. 네. 잘 안 되더라고. 네. 골프 치고 싶은데. 근데 스크린 골프장 가니까 네. 그 어쨌든 골프만 치고 무슨 뭐 그냥 물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 골프방 보니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요거 하나 먹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배달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네. 가져가는 게 괜찮은 거죠. 아.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라고 하면 한쪽 공간에 이제 뭐 데스크가 있으면 데스크 옆에다가 이제 따로 카페만 따로 카페 형태로. 카페 형태로. 그래서 보통 구획을 나누는 거죠. 그것도 허가를 받는 거네. 그렇죠? 네, 그 공간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거 골프방 만드는 대표님은 네. 이제 그 스크린 골프장에 이거를 판매를 하신다고 하실 때 그거까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크린 골프장 안에 휴게음식점 허가를 반드시 내시고 네. 그다음에 요 빵을 팔면 이제 대박 나실 거다. 네. 뭐 그래서- 빌딩 올릴 거다. 뭐 그런. 그러니까 음식을 팔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이제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쨌든 옆에서 팔더라도. 네. 네. 우리 휴게음식점은 그러면 이거 일단 포장 없어도 되는 거죠? 해썹 안 받아도 되죠? 판매업은 따로 네. 그러니까 그 해썹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네. 이제는 내가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네.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팔고자 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이게 음식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유 이거 빵 맛있네요. 맛있죠? 그러면 식품 제조 가공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식품 제조 가공업은 이제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식품의 일환가를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세요. 허가, 등록, 신고. 신고는 네네. 낮은 단계. 보통 교육만 받으면 네네. 그다음에 뭐 식품은 전부 다 보건, 네. 이 보건증이라고 해가지고 다 전부 다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제조하든 아니면 판매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청결하다라고 네네.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낮은 단계는 신고, 그다음에 등록, 네. 허가라고 하는데 식품 제조는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으로.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등록을 받으면서 어떤 식품은 해썹도 같이 네.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시점에서 네. 허가는 뭘 받을 것 같으세요? 이거 저기 등록? 허가에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단란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네.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등록의 관점이 뭐냐면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라면 네네.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허가는 허가제, 등록제 네. 하잖아요.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걸 해줘도 되는지, 지역에 허락해도 대한 되는지. 네. 뭐 학교 앞에 그러니까 단란주점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그쵸? 경우에는 좀 이제 뭐 성인들에게는 뭐 좋아라 하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좀 이제 요즘 학생들도 좋아할지 몰라요. 학생들 은근히 좋아할지 몰라. 와, 나도 좀 단란주점을 보면서 쉬어야 돼. 뭐. 와,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이야. 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래서 어쨌든 식품은 이렇게 신고, 등록, 허가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다른 건 축산물은 또 달라요. 네. 축산물은 그러니까 식품물 신고, 그래서 식품 관련된 신고, 그다음에 등록 허가였다라면 축산물도 똑같이 축산물은 신고 아니면 바로 허가요. 등록이 없어요. 그렇죠. 축산물은. 네네.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네, 축산물은 왜냐하면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관리 때문에.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제가 지금 살아있는 도축된 거죠. 예, 도축된 뭐 닭고기든 아니면 돼지고기든 관리를 잘못하면 심각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하기야 갑자기 그 동네에서 먹었는데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식중독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특히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기 육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가금류가 더 그러겠죠. 뭐 코로나 이게 조류독감 걸린 뭐 이러한 그런 그렇죠. 이제 이게 닭고기가 유통이 됐다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은 훨씬 더 엄격하게 청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허가 조건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아까 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랑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딱 저녁 먹는 장소를 찾아가는데 딱 지나가다가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는 거예요. 깜짝이야. 나는 헌팅 들은 줄 알고. 헌팅이면 더 좋지. 헌팅이 아니에요. 아쉽더라고. 알겠습니다. 나 전화번호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아이스크림 주고 끝이더라고. 아이스크림을 왜 또 줘요? 왜? 아니 아이스크림을 딱 주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아이스크림만 드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그 아저씨가 그냥 혼자 나를 그냥 아이스크림을 주면은 이 아저씨 뭐야 이거. 그런데 몇 분이 같이 계시는데 아마 그
친구들끼리 좀 모였나 봐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나와서 그냥 친구들 주려고 하나씩 샀는데 한 개가 남았던 것 같아요. 나를 준 것 같아. 근데 내가 딱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포장돼 있는 건 햇섭을 안 받으면 판매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저는 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쪄서 먹으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식당에 딱 도착하니까 저를 기다리던 멤버들이 내가 먹는 게 너무 이상했나 봐요. 아니 그래서 주는 걸 다 받아 먹냐고. 그렇죠. 예. 요새는 특히 강남에서 이상한 거 뭐 그냥 길거리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허가 받은 거면 이거는 먹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의심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일단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음식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권하지도 말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권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 받는 게 왜냐면 음식에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오픈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스크림 저기 봉지에 있는 거.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매장 우리 그냥 매장에 산 거 그냥. 편의점에서 그 아이스크림. 근데 그거 길에서 받았다고 또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냥 가치관의 차이로. 네네.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님한테 공부한 결과 제가 그렇게 길에서 주는 걸 막 먹고 있어요. 공부를 잘못한 것 같아. 일단 저희 막 먹으면서 해도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만약 인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인허가 안 받으면 아까처럼 이제 식품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일반 식품을 안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았거나. 지금 말씀하시다 하나 튄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입에 있는 거 하나 나왔어요. 다행히 저한테 안 튀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건강기능식품 보통 건기식이라 하는데 건기식은 안 받으면 5년이에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세고. 네, 그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 하는데 허가 안 받고 그냥 부어서 팔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만든 제품을 표시 안 하면 이 또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포장을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표시해야 돼요. 누가 포장을 했을 때는 누가 만들었고 어떤 식품에 신고를 했는지 그걸 보통 품목 보고 번호로 하거든요. 그 번호를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 식품에 있어서는 제가 보건데 거의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은 어디예요? 식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육류에 대해서 보통 이제 덴마크 이쪽을 호주. 네, 호주? 호주는 아닌가? 호주는 이제 청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호주는 저기 방생을 하죠. 그쵸. 근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돼지고기를 키울 때 이제 환경적 우리는 사실 너무 방송이니까 돼지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고 돼지를 키울 때. 돼지를 키울 때. 또 제가 또 출판사의 편집장이잖아요. 네, 바로 편집을 해주시면. 단어에 좀 민감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돼지를 키울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면적이 좀 좁아서 그래서 좀 좁은 공간에 많은 이제 가축을 이제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유럽 특히 덴마크산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식당 운영하신 분들이.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키울 때 스트레스 안 받게 한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키울 그래서 때? 네. 우리가 거기까지도 지금 이제 가려고 해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럼 방목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먹는 거를 좀 신경을 쓰게 하거나. 가축들한테? 네,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인허가, 이제 그러한 인허가도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유기농. 유기농 인증이라 해서 보통 계란의 경우에는 유기농인지 아닌지 그걸 표시를 또 따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는 음식에 더 관리를 더 잘한다. 건강식이다. 라는 또 하나의 해썹이 아닌 해썹은 말 그대로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그 증명을 해주는 그게 해썹이에요. 저번에 발음도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해썹. 나 좀 많이 좋아졌죠. 이제 해썹. 해썹 좀 좋아졌죠. 네, HACCP. 나 지난번에 갑자기 해썹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HACCP가 보이는데 이게
해습이었나? 뭐 햇습? 갑자기 막 발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학습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네. 이거 좀 학습 효과가 너무 짧다. 나중에 네. 이제 식품 관련된 책도 한번 만들어 주셔야죠. 아우, 네. 만들어야죠. 문의가 안 와요, 문의가.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이거 보고 좀 문의가 올 때도 됐는데. 네. 저희가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행정사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 TV. 아닌가요? 아직은 구독자가 네. 44명. 44명? 좀 몇 명 나간 것 같은데요? 네. 가뜩이나 있는 것도 나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네. 우리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44명? 뭐 작전이라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너무 순수하게 방송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주말에도 저희 20 몇 명이었는데, 네. 이제 40 몇 명이고, 네.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행정사 네. 이제 수험 공부하는 카페 네. 한 1000명 정도 계시니까, 네. 거기다 한번 나중에 올려서, 네. 조회수를, 구독,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1000명 카페 있는 사람들한테 구독하면은 뭐 점수 1점 더 주고 그런 거 없나요? 좀 편법 없나요, 그런 거? 일단 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식품 관련된 이제 책도 다양하게 사례를 좀 만들면 재밌죠.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했었던 뭐 햇섭 받았던 업체거나 아니면 햇섭을 관리를 잘하는 업체는 소개해주면 그분들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햇섭을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식품 인허가는 네. 말 그대로 초기예요. 내가 입장료죠. 입장료 냈고 그쵸.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식품 제조, 특히 이제 식품 제조를 하신 분들은 관리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 햇섭이 생각보다 이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방송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이제 음식점을 운영할 거다. 뭔가 이렇게 빵이나 뭘 제조해서 팔 거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식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 행정사님도 이제 저를 통해서 뭔가 출판에 대한 상식을 하나하나 얻어가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식품 인허가 제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막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방송에서 요즘엔 상식을 좀 많이 찾고 상식이 있으면 대화하기 더 좋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 음식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행정사 카페 말고 다른 데서도 우리가 좀 구독자를 모으자라는 뜻이. 알겠습니다. 좋죠. 네, 저도 이제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식품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오늘은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이런 업이 있구나 식품 관련된 거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쉽게 생각하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조와 가공으로 오늘 좀 준비한 거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거 안 보여줬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준비한 거 있어 보이잖아요. 오늘 행정사님이 여기 프린트를 해왔어요. 이거 한 1시간 공부하신 거죠? 아닌가요? 이제 조문만 프린트해온 건데. 네, 그렇군요.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성의 있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대충 아는 거 떠드는 거 아니다.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식품에 대해서 포인트를 얻어가실 거예요. 이게 행정사님 오늘 하루 진짜 원래 점심 드시고 주무셔야 되는데, 그쵸? 안 주무시고 1시간 동안 준비하셨어요. 한번 열심히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총 식품에 대한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보통 한 10가지가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품의 형태가 무슨 10가지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일 쉽게 되면 지금 얘기한 힌트 있고 제조. 제조는 말 그대로 없던 상태를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그게 제일 쉽게 보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 뭐 예를 들어 빵을 만든다라고 하면 원재료가 뭐 밀가루겠죠.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이게 제일 쉬운 얘기 빵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가공이라는 건 거기에 뭔 첨가물. 첨가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빵만 밀가루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조금 가미할 수 있겠죠. 이 골프빵에는 하나는 팥, 하나는 슈크림,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세 종류라 그러더라고요. 가미하는 게 팥이네요. 그렇죠? 슈크림이나. 그래서 제조 가공업은 거의 이게 딱 나누기보다는 거의 일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 가공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식의 제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조와 비슷한 거. 약간 제조와 비슷한 거? 제조라는 건 뭔가 만드는 행위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굽는 거? 굽는 거? 뭐 그거 비슷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형태. 다른 거 들어온 형태. 수입. 수입. 네, 수입은 다른 나라에서 네, 들어왔지만 네, 어쨌든 네, 그것도 없었던 게 갑자기 뚝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수입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식품을 이미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밀가루 아까 있잖아요. 네네. 밀가루를 나눠서 팔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나눠서 판다는 게 있어? 쉽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빵을 만들고 하나는 저희 뭘 만들고? 제가 하는 사업자 모임에 네. 그 소금을 네. 나눠서 파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걸 소분업이라고 해요. 소분업? 네. 그러니까 나눠서 판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재료를 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한 번에 네. 만들 때는 한 번에 만드는데 만약에 뭐 그 신한 네. 천일염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가공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 비축을 해 놓겠죠. 네네. 그리고 팔 때는 나눠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식품의 형태가 이런 것도 있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판다는 뜻이잖아요. 네, 나눠서 판다는 게. 네, 네. 이만큼 만들어 놓고 오늘은 뭐 10개, 내일은 10개 이렇게 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한쪽에 창고처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네네. 팔 때 다시 나눠서 판. 그러니까 네. 재료의 속성이 바뀐 건 없어요. 양을 줄여서 판다는 거죠. 그렇죠. 유일하게 식품만 이게 가능합니다. 아, 그러네요. 유일하게. 왜냐면 사실 뭐 냉장고를 쪼개서 팔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컴퓨터를 쪼개서 팔 수도 네. 없고. 완제품으로 이미 신고를 했는데 네. 그걸 다시 또 쪼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식품이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보관.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그 행위가 필요하겠다는 그쵸. 거죠. 그리고 식품을 진열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열만. 진열 이쁘게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데코처럼. 네, 그렇죠. 먹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뭐 진열을 할 수도 네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운반. 운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체적인 이제 파는 네. 형태가 영업인데 영업은 뭐냐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소개해주는 사람. 그걸 영업이라고 하겠죠. 네네. 그리고 가장 핵심인 판매. 식품 적개업이 판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10가지가 형태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의 형태가 10가지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에 그러니까 관련된 사업의 형태가 10가지. 그렇죠. 사업의 형태. 네. 이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네,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식품의 형태가 10개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굽는 거, 찌는 거, 뭐 삶는 거, 난 이걸 말하는 건 줄 알고. 오늘은 내가 아까 지금 네. 그러면은 이거는 빵 굽는 건가? 그럼 난 네. 삶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삶는 오늘은 건가? 그러니까 식품의 인허가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어떠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쭉 나열을 해보니까 식품을 파는 형태들이 식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형태가 이렇게 1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을 매개로 네. 행위를 하는 게 10가지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는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돼. 네. 식품을 매개로 하는 허가받은 항목이 10가지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제조, 가공, 중에 하나 가공, 소분, 수입,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포장이 빠졌네. 포장이 그치.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보관, 그리고 진열, 그 다음에 운반, 영업, 그 다음에 판매.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수석 행정 합격사의 이 버벅거리는 10가지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에 좀 퍼펙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버벅거리지 말고. 이건 지금 대본에 없어요. 여기도 없어. 지금 없는 내용이라. 우리는 일단 우리 버벅거리면 또 신뢰를 안 하잖아요. 우리 지금 44명인데.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영업으로 나눈 게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가져온 거죠. 그 가공하는 사람들도 식품 가공업에 허가를 받은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조랑 가공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통으로 묶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아까처럼 10가지 형태를 다시 이제 인허가별로 나눈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거는 허가이고 어떤 거는 등록이고 어떤 거는 신고인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뭐 보관이라고 하면 보관의 종류가 2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조사 처리업이라고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뭐 엑스레이처럼 무슨 감마선 전자선을 씌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조사 처리업이라고 따로 있고 그다음에 냉장업, 얼음 같은 경우. 우리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아는 지인들 보면 축사람 하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축사람 하는 분은 제조, 포장, 보관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식품에 관련된 일을 한 5-6가지는 하는 거네. 판매까지 하니까 뭐 한 10가지 되려나? 근데 사실 축산물은 또 달라요.
법이 약간 달라. 오늘은 이제 식품에서만. 아, 나중에 축산물은. 네. 축산물은 또 축사는 네. 제조가 아니고 아, 가공만 있거든요. 가공부터 시작해요. 제가 네. 식품에 아는 사람이 뭐 축산 쪽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축사는 나중에 한번 축산물 인허가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그러니까 축산물은 또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산물은 포장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쵸. 왜냐면 고기가 만약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삼겹살집에 가보면 맞아요. 되게 그냥 뭘 뜯어가지고 바로 내오거든요. 그거를 삼겹살집에서는 이미 다 썰어서 그러니까 뭐 거기 안에서 이게 뭐 장비가 있으면 썰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미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놓더라고요. 그래야 손님이 왔을 때 바로 고기를 내놓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고기를 썰어서 포장만 하는 걸 포장 처리업, 식육 포장 처리업. 식육이란 또 표현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축산물은 형태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식품은 아까처럼 말 그대로 완제품을 가지고 잘 유통, 보관 이런 것들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축산물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보관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온도가 아무리 못해도 15도 이하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말 그대로 고기가 신선도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식품과 그다음에 일반 식품과 그다음에 축산물은 약간 구분을. 그래서 다음에 축산물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식품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체 이제 뭐 식품의 유형도 나중에 한번 재밌게 식품 유형을 얘기해보고 오늘 이제 종류가 식품 인허가 종류가 쭉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식품 제조 강공업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만 만드는 제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감미료. 그러니까, 그치. 감미료 다시마, 뭐 다시다, 뭐 이런 거. 미원 생각나네. 그런 거. 그것만 만드는 제조업도 있다라는 거죠. 첨가물만. 그래서 보통 뭐 대기업도 막 있잖아요. 옛날에 뭐지 유명했던 게 뭐가 있었죠? 저희 세대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좀 비슷해요. 왜 그러십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국민학교 다니는 거 맞죠? 네,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괜히 초등학교 출신처럼 말하네, 진짜. 언제쯤 얘기하냐고 그러겠는데, 그게 뭐냐고 그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운반업, 그 다음에 식품 소분 판매업. 그래서 소분업도 있고 판매업도 있고 약간 나눠져 있는데, 식품 소분업. 근데 보통 판매업. 다 같이 할 것 같아. 아니요, 약간 달라요. 그래요? 왜냐면 소분업은 엄격히 따지면 판매도 아니고 제조도 아니에요. 그럼 생산해내는 거니까. 아니 이미 만들어진 걸 다시 이가 나눠 놓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비자에게 바로 가면 판매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영업자한테 유통하는 사람한테 판매하면 이분은 제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소분업은 정말 지금도 이제 공장 이런 곳에서 이슈예요. 이거 공장에서 소분업을 할 수 있나? 생각보다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산업단지 안에서 소분업은 안 돼요. 공장이라고 안 봐요. 제조라고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래서 특이한 거죠. 소분이라는 형태가 약간 이제 식품에서는 약간 조금 현재 이슈입니다. 이슈. 그러면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져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식품 그 형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식품 형태 어떻게 보냐고요? 정말 예리한데요. 나 좀 자꾸 발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행정사 시험 준비할까? 쌀은 그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편집장 그만하고 수석 행정사 강의 듣고 수석 행정사 입학 와 이거는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요. 쌀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요. 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식품 만드는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인허가에서 갑자기 식품 자체적인 유형을 좀 찾는 걸로 좀 바뀌었는데 일단 여기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답변을 하겠습니다. 쌀 한번 쳐보는 식품 안전 나라에서 거기에 식품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을 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쌀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식품이 쭈르륵 쌀로 별 과자 나올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겠죠. 통닭도 나오네요. 쌀로 된 한방 통닭도 나오고 쌀떡볶이. 그러네. 그래서 유형이 저희는 이제 식품 유형을 뭘로 보냐면 그냥 쌀은 없는데요, 보니까? 그냥 쌀은 없을까요? 지금 떡류도 있네요. 찹쌀떡도 있고 그냥 쌀은 정확하게는 공유 가공품 쌀 자체는 아마 아닐 것 같고 무슨 가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유 가공품이라고 있거든요, 별도로. 쌀은 어떤 식품인지 저도 생각지를 못했네요. 제가 뭔가 이렇게 공부할 거리나 드린 거죠. 이거 찾아야죠, 그러면. 이거 찾는 방법이, 이거 좀 방송 무지해지겠는데요? 찾아보면,
아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쌀은 집에서 찾고. 네. 이걸 찾는 방법이 네. 식품공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식품공전에서 쌀을 식품 유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식품공전에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공전 딱 아니, 들어가. 무슨 갑자기 우리 저 행정사 교육방송 된 것 같아. 그러게요. 지금 1강 쌀 찾아보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이거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행정사 그러게요. 시험에. 쌀은 어디에 속하는지. 쌀을 식품공전에서 보아서 거기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지금 우리는 네. 그 행정사 첫 강의 쌀은 어디에 포함되나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줄 몰라요.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요? 구독자들만 이거 보신 분들만 정말 네. 득템하시는 겁니다. 네. 야, 이거 정말. 네. 그냥 모의고사라도 내세요 다음에. 그럴까요? 이게 갑자기 네. 찾으려고 하니까 식품공전을 안 나오네요. 네. 지금 방송 나갔다가 책을 여기 좀 볼까요? 진짜? 네, 아유 이거 책을 봐야겠네. 우리 방송 보시는 그 지금 한 네. 몇 명 안 되시는 분들도 나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방송 왜 갑자기 네. 재미없게 하냐고. 갑자기 무슨 뭐 빵 얘기하고 밀가루 얘기하다가 뭘 네. 쌀 찾고 있냐고. 잠깐 여기 없어요. 네. 제가 안 가져왔네. 네. 예,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다음에 네, 쌀은 우리 행정사님이 다음 방송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밀가루에서 끝내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밀가루에서. 네. 어쨌든 있는 것 중에 식품을 크게 이제 식품 유형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이제 24개의 식품 군이 있어요. 네네. 그 군을 다시 세분류되어 있는 게 식품 종이라고 하는데. 식품 종. 네. 그리고 나서 더 세분화가 된 게 식품 유형이거든요. 대략 개수상으로는 한 100개 살짝 넘는 것 같더라고요. 식품 유형이. 네. 그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쌀 관련된 게 농산 가공 식품유거든요. 농산 가공 식품유 중에 쌀 자체가 가공 식품유로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가공이 안 된 원재료이기 때문에 쌀은 식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식품으로, 그치. 쌀이 밥이 됐을 때 식품이지. 그렇죠. 이 쌀이 쌀일 때는 식품이 아닌가 보다. 그럴 수 있어서 요거는 한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쌀이 만약에 식품으로 어릴 때 그냥 쌀 잘 먹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쌀을 식품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아까 식품의 유형이 들어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장지에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제조원을 다 표시하시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조원을 다 표시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도정을 할 때 도정을 하신 분이 이제 식품으로 안 보면 그냥 누가 도정했다 도정일만 표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쌀 이렇게 구워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쌀을 구워서요? 네, 이렇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세대가 다른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같은 국민학교 출신이면서 갑자기 세대 다르다고.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그 댓글에 뭔가 이제 팬이 엄청 많으면 실시간으로 누가 찾아봐주고 해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구독자도 별로 없으니까. 가뜩이나 44명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보통은 식품공전을 가져오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네요. 네. 오늘 이거 준비한 거 다 하신 거예요, 이거? 네. 이제 아직 시간 더 남았죠? 네, 이거 좀 더 알려주세요. 공부하려고. 38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식품 이제 식품에 있어서 보통 이제 신고하는 게 크게는 9가지로 되어 있는데 식품 제조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그 다음에 식품 운반업. 운반업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식품 소분업, 아까 얘기했던 소분업. 그러니까 나눠서 완제품을 나눠서 파는 걸 소분업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정통 판매업이 따로 있죠. 그리고 나서 식품 보존업. 그럼 이거 있잖아요. 우리 밀키트라고 그러나? 네. 밀키트. 그게 포장업인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밀키트는 정확하게는 이제 즉석 이제 그 이제 조리식품이라고 보통 하거나 아니면 간편조리식품.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식품 제조 가공업에 들어가요. 가공업? 네, 식품 제조 가공업을 받으신 분이 식품 유형 중에서 밀키트, 정확하게 밀키트라는 용어는 없고요. 그래요? 예, 간편조리 세트. 간편조리 세트. 네, 그게 식품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밀키트라고 하는 거고. 네, 우리는 그냥 일상 용어상으로는 그러니까 밀키트라고 하는데 그게 밀키트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식품 가공업을 하는 분들 중에 제가 또 이제 또 아는 분이 축산업 하는 분밖에 없어가지고 축산업 하는 분은 식품 가공업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좀 사업을 확장시킨다면 밀키트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밀키트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제
뭐 직접 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직접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또 가공을 해서 네네. 하나의 밀키트로 아, 이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네네. 하나의 식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공장에서 하나의 식품만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뭐 두세 개 다른 뭐 관련성 있는 네. 제품도 만들 수가 있죠. 어.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샐러드 같은 경우. 샐러드? 네. 요즘에 샐러드를 밀키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기만 네. 제품 자체로 네. 보면 만약에 고기를 아까처럼 숙사물을 네네. 내가 내보낸다라고 하면 네. 뭐 고기를 뭐 양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삼겹살처럼 구운 다음에 하지만 거기에 나갈 때 채소까지 같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채소만 또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를 다시 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즉석 섭취 식품이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냥 바로 뭐 가공 없이 뜯은 다음에 그쵸. 또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거는 또. 네, 그러니까 유형이 외로 살짝만 바꾸면 주로 또 밀키트 많이 드시나 봐요? 밀키트요? 네.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은 네. 아까 쌀만 저는 이제 제가 생각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저번에 우리 이제 PD님하고 한번 이제 그 햇반을 가지고는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햇반은 이제 바로 이제 가열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조리식품이라고 하죠. 즉석 조리식품이라고. 네네. 그래서 유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습관적으로 이거는 무슨 인허가를 받았지? 이거는 무슨 식품이지? 라고 찾는 진짜 거죠. 훌륭하시다. 요 대목에서 저도 홍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이제. 네네. 우리 지금 막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아니, 뭐 타이밍을 놓쳤네. 뭐 책 얘기는 안 해가지고 우리 원래 우리 패널로 오신 유정수 편집자님은 원래 본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노는 사람 같아. 바쁘신 분인데 시간 많아가지고 막.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이 책 한번 소개 좀 해달라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도서출판 등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혹시 PD님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게 우리 편집장님이 만든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을 한번 이렇게 로고를 딱 이렇게 다 일렬로 세우면 이거 자체만으로 역사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언제 우리 편집장님이 만든 책들을 좀 많이 정말 많은 책이 많을 텐데 다음에는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생각 못했네 진짜. 마치 기찻길처럼 딱 세워놓고. 기찻길처럼 딱 보인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역사잖아요. 제가 여기다 세워놔야 되겠어요. 다음에 이 붕어빵 치워 이거. 아니 굴뚝빵. 에이 괜히. 그래서 저기 보면 등대 모양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 그 한옥집에서 이렇게 뭐죠? 그런 모양.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잘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초롱. 뭐라 그러죠? 천사초롱? 아니요, 뭐라 그러지? 뭘 그 무슨 초롱이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원래 이제 그 정월 대보름 날 이렇게 청사초롱 그러네요. 저는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뭐라 그러지? 그 아이가 들고 다니는 움직이는 그런 등 같은 밝혀주는. 야, 우리 행정사님 되게 예리하시다. 원래 우리 이 로고를 만들 때 이 위에 청사초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어떤 거냐면 이 등이라는 거를 청사초롱 보여주면 그것만 해석할 것 같아서 그걸 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세상을 밝히는 등이다. 세상을 밝힌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한가지 또 뭐냐면 저는 이제 또 책을 만드니까 또 한글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등이라는 한글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최소한 외국 사람들이 등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청사초를 그대로 보여주면 등이라는 글자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좋네요. 애국자. 저는 이거 책 한 권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도서출판 등의 의미를 몰랐는데 책을 2권을 놓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신 책이 또 저한테 이제 또 기부를 주신 책이 여러 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았더니 이 로고의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쫙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홈페이지 좀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만큼 책을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책을 꼼꼼히 만든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를 했고요. 자, 2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랑드 랑도네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그랑드 랑도네가요.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이 인생 버킷리스트라고 말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인생 버킷리스트를 50대 초, 40대 후반 그때 나이에 어떤 여성분이 혼자
2,800km를 걸으신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오는, 네 군데 길이 있어요. 네 개의 길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부터 스페인을 가지고 프랑스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은 얘기인데, 이 2,800km를 걸으면서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끝나고 나서 15kg가 빠졌대요, 살이. 3개월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15kg가 빠지고, 그리고 이분이 걸으면서 힘들잖아요. 네. 왜 힘드냐면, 이 배낭의 무게가, 배낭에 35kg인가? 뭐, 배낭의 무게도 있고, 또 이 순례길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까지 가야지만 숙소가 있어요. 그 시간에 거기까지 안 가면 잠을 산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무조건 다리가 아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을 자야 되니까. 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도 많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거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지탱해 준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머니였대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 치매였는데 어머니가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걷는 힘이 나한테도 있다. 그걸 본인이 그 마음에 새기고 2,800km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혼자. 와. 혼자 여자분 걸었어요. 혼자서? 여자분 혼자. 네. 그리고 뭐 프랑스말 얼마나 잘했어, 불어를. 네. 불어를 해 가면서.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다가 네. 뭐 그랑드 랑도네 한번 보시고 네. 또 구입해 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요? 그냥 우리 저자. 그래. 왜 수많은 출판사 중에 우리 편집자님을 선택했을까요? 네, 진짜 우리 행정사님 수서 합격자 맞는 것 같아. 이럴 때 보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저희 출판사를 선택한 이유가 이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정보를 주는 책을 만들자. 그래서 갔던 이 길을 가서 뭐가 좋고 이런 어떤 정보가 주는 얘기를 다시 써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 뭐냐면 본인이 보고 느낀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보고 느낀 얘기를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를 딱 만났을 때 제가 원했던 거는 이거였거든요. 그 저자가 관찰되고 저자가 보고 느낀 거를 나는 에세이처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랑 딱 맞았던 거예요. 근데 많이는 잘 안 팔리더라고. 사람들이 찍는 걸 좋아하나 봐. 정보 주는 걸.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정보 있어요. 그랬다고 뭐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책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홍보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구독자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박날 수석 행정사 TV를 통해서 많은 저자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행정사님만 믿어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행정사님을 많이 믿고 있어요. 네. 어떻게 10,000명 이상 가는 거죠? 올해 안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한 건 또 코칭은 사랑이다. 아니 저희 사무실에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많죠. 지금 저희 이제 지도사님 만든 책도 만드셨잖아요. 많죠. 그 책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CEO 사업의 책상도 있고. 인문학도 사업의 있고. 모멘텀. 그리고 CEO의 책상도 있고. CEO 책상도 있고. 갑자기 나타나셨어? 갑자기 들어오세요. 한번 들어오세요. 아니 갑자기 우리 저자 한 분 오셨어요. 잠깐 들어오세요. 갑자기 잠입할 수 있어요? 방송에 책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CEO 책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얼굴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책 소개하는데 지금 이제 도서출판 등 얼굴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분 말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방송에 뭐 이런 게 있어. 중간에 들어온 사람 말 시키지 않아요. 일단 소개는 일단 해드려야죠. 우리 이제 트렌진 컴퍼니의 이제 디자인 그룹 박수진 대표님이신데 와 브랜드 커넥터 그러니까 브랜드를 전부 다 이제 연결해 주시는 우리 초강력 슈퍼 커넥터. 네, 정말 이분 손을 타면 모든 브랜드가 업됩니다. 네.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왜 모셨냐면 우리 아까 계속 로고 얘기했잖아요. 로고 등. 이거 등을 만드신 분이 있네. 로고 우리 브랜딩을 해준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손동작만.
예. 아, 예. 아니 제가 제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아니 제가 두 이게 그릇을, 예. 처음에 한 권일 때는 이게 로고에 의미가 안 보였는데 이거를 제가 두 권, 세 네. 권을 이렇게 같이 책꽂이에 꽂았는데 로고가 보이더라고요. 네. 이거 청사초롱 모양인데? 네. 오, 제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래서 청사초롱으로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었다고 네, 하는데 저는 네. 청사초롱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디자인을 네. 여기서 해주셨네요. 우리 박수진 그 대표님이. 출판사의 야. 등이란 로고 디자인을 브랜딩을 네. 우리 해주신 분입니다. 네, 우리 샤이닝 여기 컴퍼니. 이 방송 네. 보시는 분은 리브랜딩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예, 리브랜딩도 많이 하고 네. 어쨌든 사업 시작하시는 분 로고부터 뭐 이렇게 CI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수혜진 컴퍼니를 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중요한 네. 건 이제 우리 박수진 대표님의 이름에 음. 딱 힌트가 있는 것처럼 네. 엔진을 달아드립니다. 아, 네. 브랜드에 네. 엔진을 달아드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힘이 없다. 네. 로고에 힘이 없다. 네. 이런 그 의미를 그렇죠. 담아 일단 엔진을 달아주는 네. 우리 수엔진 네. 박수진 대표님을 잠깐 야, 모셨고 네. 잠깐 이제 또 네.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너무 오래 계셨다. 우리가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던 네. 것 같아. 네. 자 이제 우리- 이거 코칭은 사랑이다 얘기해야죠. 네. 네. 아니 우리 수엔진 컴퍼니는 네. 이따가 저기 그 방송 출연료 줘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받아야 되나? 네. 자, 우리는- 코칭은 사랑입니다. 네. 네. 이거는 어떤 책이었죠? 이 코칭은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이분 저자분이 네. 이 대기업에서 네. 임원으로 계시다가 네. 이제 퇴직하시면서 대기업에서 그 직원들과 함께했던 리더십을 네. 코칭을 배우면서 또 재해석을 하시 쓰신 거예요. 이거 아주 잘 나가요, 정말. 네. 이거 기업에서 약간 뭐 그 기업의 리더십이 필요하거나 네. 중간 관리자들 교육해야 된다거나 뭐 그럴 때 이 책 사시고 우리 저자 초청하시면 그 회사 대박 납니다. 여기 진짜. 저자는 네. 이인홍. 그러니까 이인홍 네. 우리 선생님. 선생님. 네. 아, 요거는 김길지 선생님. 네, 김길지 선생님. 네. 이름들이 다 어렵네요. 이인홍, 김길지. 네. 저희는 이름 쉬운 분은 절대 모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네. 좋은 책을 네. 사실 많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언제든지 저도 이제 책을 소개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다음에는 또 다양한 저희 책 많습니다. 다른 책들도 한번 소개할 책 보여주시면 많아요. 좋을 네. 것 같아요. 뭐 제가 저희- 다음에 네. 다음에는 시집 하나 가져올게요. 시집. 그럴까요? 시집을 시도 한번, 가져오는데 네. 그 시집이 네. 우리 저자가 네. 최인자라는 저자인데 최인자. 최인자라는 저자가 네. 저자의 따님이 네. 네.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어? 유명한 유명한 최씨인데 그- 그러면? 최씨인데? 네, 최씨인데 이분이 강원도 동해에 살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야. 네. 유명한 김지민 씨라고. 네, 김지민. 지금 네네. 알죠. 네. 김지민 씨 어머니 여기- 최인자 시인이. 여기 네. 노출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우리 책 나온 건데. 네. 그래서 이 아니, 책이 그러게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시집을 가지고 올게요. 네. 우리 그 알겠습니다. 개그맨 김지민의 어머니 최인자 시인님이 시를 너무 잘 쓰세요. 그래서 아주 너무 이쁘고 근데 그분은 그림도 잘 그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시만 잘 써서는 책을 네. 내기 어렵다. 그림도 네. 잘 그려야 된다. 뭐. 네. 정말 이제 따로 한번 우리 도서출판 등에 네네. 윤정수 대표님 얘기만 따로 이제 꼭지를 한번 만들어서 네. 그럴까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서 네. 출판의 출판과 행정 좋네요. 좋아 진짜. 제목 할 얘기 정말 많아요. 출판과 행정. 네. 출판하는 사람 행정 너무 몰라. 네. 진짜 재미가 너무 없어요. 몰라 진짜. 알려는 몰라가지고 드리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출판진흥원에서 네. 지원 사업 나오잖아요. 지원 사업 나오는데 출판인들은 지원 사업 쓰는 걸 잘 못 써요. 그래도 처음에는 네. 지원 사업에 지원하면 많이 됐었거든요. 어. 근데 요 근래 요 몇 네. 년 사이에 출판인들도 굉장히 행정에 해박해졌어요. 그래도 지원 사업에 막 몰려. 그전엔 서류 같은 거 쓰는 게 안 맞거든요. 네. 우리랑 코드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요즘 출판하는 건 행정을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 행정 방송이라도 하잖아 이렇게. 나 행정 그러게요. 못하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배우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오늘 이제 네. 식품을 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식품 딱 사실 어떻게 보면 입문 단계 입문. 그쵸. 아니 이제 무슨 신고업을 할 게 아닌데. 아우. 그런데 이제 실제 식품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식품 여기 신고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최소 이제 그냥 이제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네. 어떠 이제 제조 가공업 이렇게 하신 분들 있거든요. 제일 쉽게 보면 김밥집 배달한다. 그쵸. 네. 배달하는 순간부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또 또 다른 추가가 거.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오늘 배달한다. 오늘 갑자기 배달하는 게 아니네. 네.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온라인에 이제 상품 주문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네. 하면 아까처럼 일반 음식점 업을 하시는 분도 휴게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네. 내 홈페이지 만들어서 띄운다 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그것도 네, 신고를 또 해야 돼요. 야 네. 이게 그냥 그 식품 인증받고 햇섭받고 해서 끝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게 맞네. 유형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유형이 10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제조, 가공, 제조, 네. 가공, 수입, 네. 소분, 잘하셔야 그다음에 돼요, 이거. 보관, 그다음에 네. 포장, 오늘 순식간에 수업 날라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운반, 네. 그리고 영업, 네. 판매 이렇게 10가지가 있죠. 네. 아 이거 랩으로 만들어야겠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날라갈 뻔한 거 간신히 찾았어요. 그렇게 식품을 다양하게 10가지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이게 영업이 살짝 바뀐다라고 하면 또 다른 신고, 등록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야 될 것들이 의무사항이 많아져요. 그러네요. 네.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다. 네, 음식점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가지고 표시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또 벌금 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벌금이 아니라 영업 정지 받는 거죠. 영업 정지예요? 네. 야, 네. 중국집에서 배달 신고 안 하고 배달했다. 영업 정지 얼마? 정확하게는 영업 정지가 아니라 이제 이걸 문제가 누가 적발을 하잖아요. 신고는 주변의 옆집에서 경쟁자들 할 때, 그쵸, 그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조사를 오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자격증 영업 정지를 네. 몇 개월 하든지 아니면 이제 네. 물품이 맞는 것도 있잖아요. 다 폐기 처분하든지 아, 이렇게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식품이 용어가 그쵸. 처음에 진입할 때 그냥 네네. 음식만 만들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이 점점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보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갑자기 무슨 햇섭 네네. 발음도 어려운 햇섭을 받으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빵을 만드는 업체들이 햇섭을 안 받아도 근데 빵만 만들면 되니까. 네. 맛있으면 되니까 네. 그냥. 근데 이거를 포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음식 하시는 분들도 음식 종류 하시는 분들도 짜증 나시겠어요. 그냥 음식 잘 만들면 되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실 뭐 그게 아는 사람한테 팔면 되지만 어쨌든 세 달에 걸려서 모르는 사람한테 팔 때는 뭔가 좀 믿고 먹을 만한 게 좀 필요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소비자한테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예로 어떤 음료 같은 경우가 만약에 우리나라는 다 음료도 햇섭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다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 종류는 아직은 안 해도 돼요. 햇섭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음료는 햇섭을 다 받아야 되는데 가끔 저도 이제 음식을 딱 먹다 보니까 어느 이제 동남아에서 들어온 음식이 그러니까 음료였죠. 거기는 안 붙어 있어 햇섭이. 그냥 불안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나 못 먹어. 네, 우리나라 음식의 음료는 대부분이 다 붙어 있어요 햇섭이.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 이제 PD님이 방종 2분 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식품 인허가에 대한 종류를 쭉 오늘은 식품에 대해서 축산물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식품에 대한 유형이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할까요? 다음에 10가지 또 내부로 준비해 오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 옆에서 이렇게 춤도 이렇게 춰주고 같이 뭔가 야 우리 그거 재밌겠다. 시작할 때 내부라고 나는 춤을 추고 어때요? 그거? 아니 뭐가 좀 특이한 거 하나 해주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다음에는 축산물한테는 고기 뜯으면서 하는 건가요? 삼겹살 구워야 될 것 같은데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좀 먹방 너무 좋다 먹방. 그러게요. 아니 이제 저도 식품을 할 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지난번 쫀득이 먹으면서 했어야 돼 우리가. 그러게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식품에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구나.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업을 시작하려면 다 신고, 등록,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제일 쉬운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판매자한테 내가 바로 이제 적개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제조한 다음에 불특정한 다수에게 판다라고 하면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춤을 춘다. 그 다음에 도우미를 부른다라고 하면 단란주점.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춤을 춘다. 그리고
이제 도우미를 부른다는 유흥주점 네, 이렇게 네, 허가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 이렇게 식품의 유형이 인허가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 방송을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일단 리더스 행정사법인 리더스 네. 우리 광고 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사법인 리더스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딱 들으니까 어쨌든 음식이나 식품이나 이런 데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은 행정사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요. 행정사님한테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언을 얻고 네. 그리고 그 조언대로 했을 때 그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식품은 이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신고 안 했다가 영업정지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맞아요. 되는 상황이 네.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네. 받아야 되는 네. 업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요 같습니다. 대목에 여기 뭐 여의도에 계시죠? 네, 저는 네, 여의도에 여의도. 있고 행정사법인 리더스의 네.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네. 네. 우리 수석 행정사시고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그렇죠. 수석 작년에 또 행정사님이시고. 수석 네. 합격자를 배출해야 한 명실공히 이제는 그렇죠. 수석 행정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도서출판 등의 유정수 편집장님은 네. 오늘 이제 어쨌든 식품 인허가를 오늘 그 네. 주제로 했는데 네. 다음에 또 이런 식품 주제로 한번 또 하면 네, 그럴게요. 네. 또 참여해 주시면 그럼요. 너무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에는 뭘 먹으면서 할지, 네. 삼겹살을 구우면서 해야 되는 건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식품 3탄으로 네. 3탄으로 또 네. 이제 우리 찾아뵙도록 마지막 저기 이거 하고 나 춤추고 한번 할까요? 시작. 식품 제조 가공소 안 돼.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